TMI입니다. 계란의 진심인 일본에서 다마고 페스티벌을 하길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진심인 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계란을 가져와서 1650엔인가를 내면 90분 정도의 이내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생달걀을 90분 동안 여러분은 몇 개 드실 수 있나요? TKG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다마고 카케 고항을 뜻합니다. 생달걀을 깨서 밥이랑 먹는 거예요. 전 워낙 비린 거 못 먹어서 생각만 해도 밥 위에 날계란을 10개 정도는 올려서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열알에 12,000엔짜리 계란도 있고요. 일본 사람은 하루에 1억 2천만 개의 달걀을 소진한대요. 엄청난 열기를 느끼고 구경만 하고 계란으로 만든 케이크 정도만 먹고 왔습니다. DB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DBMS 선택 방법. 많은 개발자분들이 DBMS 선택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걸 봤는데요. DBMS 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DBMS를 선택하는 데까지 충분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DB 전문가가 DB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DB 전문가라는 사람이 당연히 오라클이죠 라던가 MySQL만큼 좋은 게 없어요 라던가 하나만 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DB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그 제품 하나만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DBMS의 특징을 모르면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및 데이터 타입 등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만 최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있었던 시절의 RDBMS는 D베이스, H베이스 아닙니다. 사이베이스, 인포믹스 등등 다양한 RDBMS가 판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인덱스 알고리즘도 비트리 인덱스뿐만 아니라 비트맵 인덱스도 있었죠. 비트맵 인덱스는 카디널리티가 낮은 데이터, 즉 1이나 0처럼 종류가 적을수록 속도가 빠른 인덱스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카디널리티가 높은 경우가 많아져서 SQL 서버도 6.5부터는 비트맵에서 비트리 인덱스를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MySQL, SQL 서버, 오라클 등 메이저 RDBMS의 엔진 성능도 엇비슷해진 듯이 보입니다. 많은 곳에서 MySQL이 최고라면서 증거를 들이밀고 SQL 서버가 최고라면서 어디 데이터를 들이미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오라클이 최고라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들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네 제품이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발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DB 전문가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MySQL은 2GB 이하의 데이터 내에서 랜덤 액세스가 모든 RDBMS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많은 데이터는 2GB 이하의 경우가 많고 순차 읽기보다는 랜덤 읽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다룬다 하면 MySQL을 능가할 수가 없죠. 엔진이 가볍기 때문에 양이 적을 때는 최적입니다. 혹자는 100GB에서도 잘 돌아가 라고 하시는데요. 제 고객 중에 2TB를 MySQL 돌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GB를 못 넘는다가 아니고 하드웨어 성능 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2TB를 돌리는 고객은 512GB 메모리의 최고 스펙의 머신으로 커버하고 있었으니까요. MySQL은 고용량으로 갈수록 타 RDBMS 대비 리소스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 서버, 한국에서는 MS SQL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SQL 서버가 정식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SQL 서버는 동일 성능의 서버에 모든 RDBMS를 설치해서 비교한 결과 1트랜잭션당 코스트가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SQL 서버는 MySQL과는 달리 라이센스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일정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는
MySQL이 하드웨어 비용을 써야 성능 저하를 막지만 SQL 서버의 경우는 동일한 스펙에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을 포함해서도 1트랜잭션당 비용이 줄어들어 가장 적은 코스트 처리가 가능한 RDBMS입니다. 보통 2GB에서 2TB 이내는 적합한 RDBMS라고 많이 하죠. 오라클은 64코어 탑재 하드웨어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64코어로 하드웨어를 올리면 다른 모든 RDBMS의 최대 사용 코어를 넘어서 버립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64코어에서도 병렬 연산이 가능하지요. 즉 엔진 자체가 무거워서 저 코어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다른 RDBMS가 지원하지 않는 64코어에서만 비교를 한 거죠. 그럼 오라클이 제일 안 좋으냐? 그건 아니죠. 대규모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많은 성능이 필요하지만 오라클은 그걸 코어 수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을 위해서라면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다면 오라클을 쓰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데이터의 관계성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다른 RDBMS는 퍼포먼스 저하를 보이지만 오라클은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늘어도 퍼포먼스 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는 오히려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비교한 사람들이 없었죠.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말씀드려야죠. MySQL은 4000TPS부터는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다른 RDBMS에 비해서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요구하지요. PostgreSQL은 MySQL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MySQL이 올라간 서버에 WAS나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이 올라가면 성능은 좋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이 WAS와 RDBMS는 분리하잖아요. 이렇게 분리된 구성에서는 PostgreSQL이 MySQL보다 5배 정도 빨라집니다. 즉, MySQL은 네트워크로 나가서 다른 서버랑 통신을 하기 위한 핸드쉐이킹이나 커넥터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SQL 서버는 6000TPS에서부터 성능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12000TPS까지도 성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엔진 성능 저하보다는 OS에서 커넥션 한계를 넘겨서 못 받기도 하기 때문에 설정을 민감하게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처리 성능 외에도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죠. MySQL은 이젠 MyISM은 안 쓰고 InnoDB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데이터의 파일 I/O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긴 했는데 역시 가장 큰 성능 이슈가 나는 것이 파일 I/O이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난다면 가급적 테이블 단위로 파일을 나누거나 파일이 너무 커지면 샤딩을 해서 파일을 나눠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일 사이즈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까지는 OS의 파일 시스템 성능 때문에 테이블당 2기가 미만으로 주로 놓는 편이었죠. 이렇게 잘만 파일을 쪼개 놓는다면 꽤 큰 용량까지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SQL 서버는 테이블, DB 등 파일을 쉽게 분산할 수 있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 중에도 디스크 I/O 패턴에 따라서 조절이 그때그때 가능합니다. 게다가 메뉴에서 슈링킹도 가능한데요. 요즘은 제가 Azure SQL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슈링킹도 신경 안 쓰고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Azure SQL의 경우 용량 및 DTU당 과금이다 보니 하드웨어 리소스 포함 월 3만원 정도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게다가 오토 튜닝을 사용하면 SQL 패턴에 따른 인덱스 생성 및 삭제를 멋대로 해주기 때문에 튜닝 같은 거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튜닝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똑같은 게시판이라고 해도 데이터가 쌓이는 패턴에 따라 튜닝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댓글보다 답변이 많이 달리는 경우도 많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런다고요? 일본이랑 잠깐 비교해 보시면 한국에서는 글수가 많고 댓글이 생각보다 적어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글수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댓글이 엄청나게 수만 개가 달려버리죠. 그러면 일본의 특성상 자기가 주제를 올리지 않고 남의 말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정도만 하거든요. 이런 경우 한국의 게시판은 글과 답글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튜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게시판의 경우는 코멘트를 카운트하는 것조차 비정교화를 해야 하고요.
코멘트 위주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 생성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때문에 튜닝은 매년 데이터가 축적되는 패턴을 보고해야 됐는데 많은 분들이 튜닝하러 들어와서는 과거에 해놓은 걸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튜닝을 했었을 거고 지금은 지금에 맞는 튜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과거를 욕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튜닝은 지속적으로 유저의 행동 패턴을 읽어가면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샜네요. 오라클의 경우는 아주 자잘하게 캐시 메모리나 버퍼 캐시, 자주 쓰는 소팅 캐시나 자주 안 쓰는 가비지 컬렉션 등등 게다가 OS의 캐시 영역과 SGA, PGA 영역 등을 아주 자잘하게 나눠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이걸 아주 잘만 쓰면 위 RDBMS의 한계를 넘어서서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오라클 튜닝이 될 수 있죠. 대형으로 넘어갈수록 오라클은 RAC나 엑사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말도 안 되는 분량을 고속 처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엑사는 렉 하나가 하나의 노드로서 붙일 수도 있고요. 노드 10개를 하나의 태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에도 있지만 인덱스드 뷰 같은 뷰 자체를 물리 데이터로 만들어 매번 파싱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 테이블처럼 읽어낼 수가 있죠. DB를 사용할 때는 프로시저를 사용해야 빨라진다 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당한 게 있어요. MySQL은 모든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마다 파싱을 새로 한다고 공식 문서에 있더랍니다. 저도 그것도 모르고 프로시저를 쓰라고 했다가 공식 문서를 들이민 사람이 있어서 보고 사과한 적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RDBMS는 프로시저는 한번 파싱해서 두면은 다시 파싱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MySQL만 빼고요. 그리고 RDBMS는 트랜잭션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롤백 포인트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중간에 에러 뜨면 무조건 롤백을 해라 라던가 하는 명령이 아주 쉽죠. 그 중에서도 DTC, Distributed Transaction Coordinator 라는 게 있는데 요즘처럼 복잡한 서비스는 회원 DB, 과금 DB, 서비스 DB 등등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DTC를 걸면 서로 다른 DBMS 사이에서의 트랜잭션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서버까지 롤백을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역시 SQL 서버나 오라클에는 있지만 MySQL은 없죠. SQL 서버랑 오라클을 쓴 사람이 왜 MySQL을 DB가 아니라고 하는지 좀 감이 오셨나요? RDBMS로의 충분한 성능이 있지만 전통적인 RDBMS의 강점들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극한까지 쓰려는 사람은 오라클을 쓰게 되고 극한까지 편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SQL 서버를 쓰게 되니까 MySQL은 초반에 무료다 정도 말고는 메리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즘처럼 클라우드로 소형 RDBMS를 SQL 서버가 저렴하게 제공하니까 MySQL 서버의 입지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ySQL의 점유율은 아직도 충분히 높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DBMS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분량이 나와서 memcached,나 레디스 같은 메모리 DB나 NoSQL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이 정보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memcached,랑 레디스는 뭐가 다르고 이놈들은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 잘못 쓰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라던가 몽고DB랑 카산드라, HBase 등은 구조적으로 뭐가 다르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등등이 궁금하시면 댓글을 주세요. 대규모 시스템에서 실전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례나 잘못 쓴 사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끝!